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어요. 자,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내일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짙어질까봐 많이들 두려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주 오늘 또 타이밍 좋게 해외 선물 코너를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일이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끊임없이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1-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도 활용해보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시원하게 아주 편안하게 단체 채팅방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한 식구가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부터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죠.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부에서 함께했던 야신 김동호 스타님 그리고 윤병호 스타님의 개인 톡방 링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신다면은 클릭 한 번으로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아주 손쉽게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아가셔가지고 톡스타 별톡방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체리님께서 일부를 함께 하시고 나서 지금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 지금 계속 상담 감사합니다.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빅스타님, 행복가득님, 체리님께서도 계속해서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1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행복가득님, 이미 리치스타님이 추천해주신 공식 추천 단가에서 15% 정도 수익 중이지만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행복가득님, 아이들 잘 되신 것 같아요. 행복 가득한 삶을 요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더 큰 수익 보시고 또 리치스타의 톡방에서 계속해서 무료 추천 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핑크핑크님, 오늘 1부 놓쳤어요. 2부 기다리고 있어요, MC님 이라고 하셨네요. 1부 왜 놓치셨나요, 핑크핑크님? 2부는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핑크핑크님, 내일도 금요일이지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이지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의 톡스타 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2019년 한 해 시작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순식간에 하지만 좀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죠. 이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이런 코멘트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 쪽으로 이 선회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등의 이제 악재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요, 이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해왕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왕스타님. 네, 지난주 관전 포인트로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미중 이 무역 전쟁보다요,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더 위력을 많이 발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쉬셨는지요? 뭐 저희 신세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톡스타를 통해서도 좀 좋은 얘기도 많이 꺼내드리는데, 지난 한 주 이제 주말에 파월 의장의 이제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뭐 금리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미국 금리 부분에 대한 그죠? 인하 가능성까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여건이다. 뭐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겠는데, 올 한 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한 하방을 찍기 좋은 여건 자체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원래 달러 인덱스 관련 상품은 유로랑 어쨌든 유로 통화정책 시황이라든가 달러 통화정책 시황을 봐야 되는데, 뭐 유로는 제가 볼 게 없다고 얘기를 드려요, 항상.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까지 어쨌든 2분기 이상은 있어야 되고, 테이퍼링이 종료된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성은 없는데, 이 와중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중립금리가 3%대로 거의 형성이 돼 있는 입장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 4차례 인상하겠다는 이 기조 자체가 올해 갑작스럽게 2차례로 바뀌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1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입장이에요. 그만큼 달러는 굉장히 올 한 해 동안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시고, 그러면은 반대적 포지션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텐데, 올 한 해 굉장히 포커스 맞춰야 될 게 유로 매수라든가 골드, 안전자산이 골드 엔화 매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대응 자체는 뭐 지난주 포지션 얘기 나올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계속 좀 그런 증시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지난주 드디어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유가 반등이 좀 트리거이라고 좀 하기 때문에 집중하라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주에 유가가 드디어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제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렸던 게, 베이커 휴즈 굴착장 매수 감소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플레이 그 방향대로 들어가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깔끔한 상승세가 나와준 편입니다. 제가 일단 유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 드렸던 부분이, 어제 이제 저희 무방 들어가시고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52.332 877개 기준으로 트레이딩 들어갈 때 기준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가 떨어지기 전에 877개 도달해 있을 때 그때 기준의 가격이 52.33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무방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세상으로 간단히 이번 주에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5일까지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정확하게 지금 딱 수요일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수요일 베팅이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딱 5일을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정리 들어가시고, 뭐 추가적으로 정말 자금이 남으시는 분들, 뭐 지금 이번에 매수 들어가신 게 10계약 넘는다 그러신 분들만 한두 계약 남겨서 52.33까지 남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트레이딩과는 별개로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미국의 지금 파월 의장 발언이었죠. 근데 이 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딱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모든 증시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시도 역시나 달러 인덱스 추세 덕분에, 지금 하락세 덕분에 약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S&P가 상승 방향으로 꺾여줄 수가 있고, 그게 역효과로 반대로 오일의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오일과 달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보실 때, 평소에 단타 치실 때는 오일과 달러는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달러의 강추세가 발생할 때, 즉 약달러에 대한 포지션, 강달러에 대한 포지션이 잡힐 때 S&P는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S&P가 오일이랑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오일한테 영향을 주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처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시황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될 때 역시나 S&P 오일은 상방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사실 이제 뭐 타 경제방송부터 계속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8년도에 달러 인덱스는 97.5까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추세상으로 조금 더 치더라도 98 이상은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작년도 마감은 97.5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결국에 올해 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약달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약달러로 올해 장 초반부터, 첫째 주부터 바로 스타트를 끊어서 좀 떨어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7.5 기준으로는 벌써 뭐 400틱가량의 하락세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여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은 한 번 더 추세를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파월 의장 바로 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연간 통화 정책 발표 부분에서 가속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언급드렸던 만큼 이 부분 집중해서 만약에 약달러 나온다,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그럼 S&P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9월 달 정도까지는 약상승세. 그다음에 채권 기준으로는 최근에 트레이딩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해석을 드리고 가면은 원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 일단 금리 인상을 할 횟수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 횟수 조정이기 때문에 채권상으로는 원래는 매수 플레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가치는 상승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최근에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매수 세력이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뭐냐? 채권의 매수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작년도 지금 유럽장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유럽에서 더 이상 ECB에서 채권에 대한 매수 물량 호가를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럽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유럽 채권을 매각하고선 빠르게 지금 미국이랑 엔화, 일본 채권 쪽으로 넘기자, 국채 쪽으로 넘기자. 지금 이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지금 엔화 두 가지 종목이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줬고 채권에서도 역시나 미국채가 굉장히 메리트가 높았죠. 근데 지금 약달러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유럽을 피해서 지금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약달러 때문에 우리 환차익 손실 보게 생겼다.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빠르게 채권 매각 치고선 나와야 되는 이런 플레이였죠. 그래서 기존의 채권이 가져야 되는 흐름 플레이와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하락세가 더 빨리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나온 매수 플레이가 유럽 채권이 넘어왔던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인하를 해야 S&P가 상승을 한다. 이런 이렇게 증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지난주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파월 풋,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코멘트 이후에 시장의 온도가 확 변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왕스타님, 이 해왕스타님이 말씀해 주신 나스닥 매도, 나스닥 매도 6,200포인트를 결국은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에 6,200포인트가 깨질 때 매도를 보자. 그리고 금요일까지 지켜보고 월요일에 이 추세 이 매도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해왕스타님의 지난주 해외 투자들 종목과 이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지 추세대를 볼 수 있는 구간대 자체가 이번 주까지 연동해서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항 추세대를 뚫고 올라간 여건이에요. 제가 보고 있던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은 이 저항 추세대를 부딪히고 나서 다시 스팬 하방에 대한 구간대가 들어오면 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했던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파월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그거였어요. 파월의 의견에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발언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연설 관련해 갖고 파월 의장 자체는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차 대조표 수정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립금리에 되게 다가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파월의 의견 대립에서 파월이 한풀 꺾은 거죠. 여건 자체가. 그런 이견 자체가 굉장히 드러났었던 상황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언급 때문에 증시에 대한 강세가 펼쳐지면서 저항대도 뚫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쥐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을 쥐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지지 추세대가 뚫고 올라간 이후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매수를 잡는 포지션을 주력으로 삼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수 포지션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손실 자체는 크지 않고 손익비 구성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주 관점 자체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위치값이요. 추가 매수를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값입니다. 예, 이거는 한번 추세 때 한번 크게 부딪혀야지 그때부터 재매수 관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관점이 성립이 되겠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고 지난주 이제 매도 관점에 대한 거는 스팬 이탈 부분을 주력으로 삼았지만 이제 저항 추세대를
붙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는 순간부터 매도에 대한 포커스가 아닌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치는 여건 자체가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자체로는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 가능성, 인하 발언, 이거 관련이 가장 큰 시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었는데 회의록에 이제 또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겠죠, 상황 자체가. 그럼 달러에 대한 하방 추세 자체가 좀 열릴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인 나스닥에 대한 미 증시에 대한 매수 관점이 성립될 수 있는데 단가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은 조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관점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데일리 관점에 있어서는 매도를 한번 보셔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스팬 하단 구간이 조금 부딪힐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증시가 너무 최근 상승폭 자체가 너무 가파라요.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거는 추격성 매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다소 따르겠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자리는 6,410 라인, 이 정도에서 매수를 재차 한번 보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일단 추가 매수를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국채가 좀 드디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이제 미국채는 좀 얘기를 다르게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미국채 얘기를 하나만 꺼내겠는데, 여러분들 미국채는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조금 벗어난 경향이 굉장히 커요, 현재로서는. 잠시만요. 화면을 좀 분할해 갖고 골드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윗단이 이제 미 국채고요. 밑에가 이제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채하고 골드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성질 자체가 안전자산이라는 성향 자체는 여러분들도 깊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 12월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12월. 어떻게 보면 한 해 전이죠. 네, 한 해 전인데, 잠시만요. 둘 다 골드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너무 똑같아갖고. 잠시만요. 자, 화면 좀 이따가 이제 10년물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이제 10년물 채권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작년 2017년도 12월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2017년도 12월. 2017년도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 금리를 2017년도 12월에 금리 인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물 채권에 대해서 왜 추가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여건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중 무역이 끝나지 않는 한 미 국채는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골드랑 엔화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상승하는 폭을 이루었지만 17년도 12월에 굉장한 달러 약세장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는 떨어졌어요. 상황 자체가. 오히려 이제 골드랑 엔화는 엄청난 상승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채권만 하락 랠리를 이어갔다. 이 관점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일본하고 중국 입장에서 이제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미중 무역을 다투기 때문에 국채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메리츠가 없다. 이렇게 여건 자체가 굉장히 마련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미중 무역이 조금 잘 풀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10년물 국채 자체는 앞으로도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시황적으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요. 그러면은 지금 매도 단가를 보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에 관련해 갖고 지금 저항대를 부딪힌 고점 자리를 대비 손절컷을 두고 매도 포지션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국채 자체는 추가적으로 매도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한 입장이고, 이 고점에 대한 테스팅 자체는 어차피 추세 저항대가 하나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한 차례 더 보이면은 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이 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 자체가 지금 고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당위성이 있는 123 다시 00 자리, 이 자리 자체는 굉장히 당위성 있는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을 하더라도 이 라인 자체의 손절을 명확하게 쥐고 가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국채는 좀 매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HC셉사님,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화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지수 급락 이후에 골드 대응 그리고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 확인 후에 오일 대응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유로랑 오일이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패턴들을 좀 상당히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맞췄다기보다는 이건 일단 시황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톡방에서 문의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천연가스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거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저번 주에 제가 2.900, 예, 지금 저번 주 선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쓰는 컴퓨터 아닙니다. 예, 여기 방송선 컴퓨터고요. 여기 남겨놓고 갔었는데 이거 선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예. 그때 저번 주에 매도 쭉 내려가시던 분들 이제 지금 저희가 ETF 기준으로는 약 70% 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었는데 목표가 청산 제가 900에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900에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격적으로 매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900에서 스위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00 기준으로 이미 저점 매수 트레이딩을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규 쪽으로 매수 이제 와서 볼 수 있을까요? 문의를 주셨는데 이미 포인트 타점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네, 저번 주에 끝이 나셨고 단기 청산가도 어제 제가 무방이었어요. 무방회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50에서 저항받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3.050 어제장에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청산 포지션 드린 이유는 앞에 쪽 지금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1월 5일장 연달아서 지금 저항 나보고 있는 부분이 050이었기 때문에 제가 청산 포지션 여기서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정말 지금 반등 수세 조금이라도 더 먹어볼 수가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원래는 965까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이제 천연가스 딱 한 번만 더 들어가 볼 수 없을까 이게 손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지션 한 번만 잡아드리면은 2.965에다가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1차 140, 그 다음에 2차 300까지입니다. 네, 300까지. 이 구간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저점 플레이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라고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톡 문의 주신 분만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번 주에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 드렸던 거는 오일과 유로 이 두 상품이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베이커 휴즈 굴착장비수 나오는 거 토요일에 보고선 그 다음 주 월수 한마디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끌고 가는 베팅을 만들어내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숏 가능성이 높은 최근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상승할 경우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유용하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하락으로 빠지게 될 경우 즉 굴착 장비 수가 줄어들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매수 플레이로 들어가셔라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이번 주 짝 스타트를 보일 때 48.50 정도였죠. 50 정도였고 제가 무방 지금 월화 이틀 연속 드리면서 51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장 왔기 때문에 51까지 더 온 만큼 이제 청산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오일에 대한 상승 여부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딱 8일입니다. 7일에서 이제 8일 넘어가서 베이커 휴즈 굴착장비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번 굴착장비수랑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게 12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봉 기준으로는 이 7일장 봉의 종가 가격대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52.33이었죠. 같은 굴착장비수 돌릴 때 기준이 52.33이었기 때문에 일단 최근의 상승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승 구간까지는 52.33이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 목, 다음에 목금이 남아있죠. 근데 목금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려면은 미리 토요일 나올 베이커 휴즈 굴착장비수가 더 하락된다는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강한 예측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금까지 52.33까지 끌고 갈지 여부는 좀 미지수인 만큼 이제는 청산 가져가시는 게 안정적인 플레이다라고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오일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물론 이번 주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 정말 감소세가 크게 나와서
860대까지 감소를 보인다. 그럼 당연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볼 때는 877개보다 오히려 한 번 더 증가하거나 거의 보합권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ETF 들어가신 분들, ETF 들어가신 분들 이제 조금 강수익 구간으로 올라오셨는데 당분간 지금 5일 구체장 비수가 막 공격적으로 떨어져주면 좋겠지만 최소 2주 수치는 보고선 장기적으로 갈지 이게 한 주로 끝나는 플레이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청산을 털어야 될지 혹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여부를 한 번 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기준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상승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6 기준으로 해서 한 500틱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뭐 ETF로 전환하더라도 약 10% 정도는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세 먹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5일에 대한 플레이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5일을 장기적으로 빼서 상승시키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850개까지 굴착장 횟수가 감소하거나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뭐 오펙 이런 거 감산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감산 이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약달러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까도 S&P를 연관지어서 5일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렸는데 5일과 달러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연간 통화 정책 혹은 금리 정책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5일과 S&P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히는 S&P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이 영향이 5일한테 건너간다.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일단 통화 정책 잡고 있는 부분이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 같이 회담하고 나서부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사까지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을 볼 때 사실 이번에 1월 지표 보시면은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파월이 의사를 처리를 했다는 거는 트럼프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달러 가치를 올리면 안 된다. 금리 인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화 정책 진행할 때를 보시면은 약달러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5일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약달러가 딱 1월 17일에서 한 20일 정도 사이 정도에 나올 텐데 이때 기준으로 통화정책 발표에서 약달러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언급을 해준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일 상승 플레이 ETF 기준으로 더 장기 홀딩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려면은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오펙, 베이커즈 굴착장 비수 막 왔다 갔다 플레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채권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채권 기준으로도 매각 물량 한마디로 지금 현재 미국장으로 들어와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이 물량이 빠져나가줘야 현재의 변동성 한마디로 최근에 하락세에 어마어마하게 베팅했던 물량들이 일시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용을 하셔서 채권이 급락세를 빠르게 더 타주고 하락세가 보여준다면 역시 추가적으로 5일에 대한 상승세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일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지션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 주 시황은 아니었어요. 저번 주에 가져온 정보는 아니었는데 제가 거의 작년도 이맘때부터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관점을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1월에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제시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유로랑 연관지어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유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저점 플레이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저번 주에 드렸었습니다. 유로를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4,400에 원래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번 주에 매도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3,600 정도에 가져가셔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3,600 터치는 안 하고 먼저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저번 달 지금 파월 의장 금리 인상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ETF에서 달러에 대한 ETF 매도 포지션을 주장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역시나 올해장 들어서 공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저번 금리 인상 들어가고 나서 남은 이슈가 뭐였느냐? 금리 인상 전에는 원래 달러 인덱스가 약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공격적으로 본인의 원래 가치 방향으로 차트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7.5 한마디로 이제 2018년도에 연간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파월이 이번에 언급을 안 해주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안 해주더라도 뭐 최근에 막 금리 인하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이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까지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들어가기에는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횟수를 2회에서 1회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어요. 정말 공격적으로 파월 의장이 트럼프에 협조한다? 동결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하까지 빠질 수는 없다. 좀 이 부분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파월이 사실 언급을 안 했더라도 트럼프가 연간 통화 정책 18일에서 20일 정도 이때 발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상승에 대한 포지션,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역시나 매도에 대한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틀어줄 수 있는 이슈가 하나가 남아 있죠. 브렉시트. 브렉시트 일어나게 되면은 엔화, 그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동시 급상승이 한번 쫙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가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매도 청산 물량들이 엔화랑 달러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기축통화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운드랑 유로가 떨어지는 만큼 반대로 달러랑 엔화 쪽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사실 뭐 엔화 혹은 달러 이 두 가지 종목에서 장기적인 추세 끌어가실 수가 있고 역시나 유로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매수의 방향으로 좀 길게 끌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딩하는 포인트 시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브렉시트 끝나고 나서 연간 통화 정책까지 발표가 딱 나올 때 기준으로 들어가시면은 연중에 큰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거의 연간으로 쭉 끌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연가스 매수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이 오일 같은 경우도 매수 수익 청산 그리고 이번 주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까지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톡스타 롱맨 숏맨을 하게 되면서요, 이 두 스타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이 매매 포인트마다 이 진입 조건 그리고 대응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귀가 쫑긋해질 정도로 이 상당히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천연가스에서 최근에 갭이 떨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갭 구간을 공략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문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엔화 갭 구간이랑 천연가스 갭 구간이랑 나눠서 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가 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저번 주부터 톡방에 많이 써드렸어요, 이거. 엔화는 갭 하락 구간 9,235까지 그냥 묵묵히 버티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번에 오프라인 스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갭 구간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장 기준으로 확 떠서 스타트를 했죠. 확 떠서 스타트를 했고 이 갭 구간을 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그냥 장 오픈 들어가면서 확 갭이 떠서 스타트를 했고 이거는 누가 봐도 바로 공략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었죠. 그다음에 달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화랑 달러가 거의 통화가 묶여서 가고 있고 반대 진영의 매수 모멘텀에 유로와 파운드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죠. 뭐 위안화는 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운드와 유로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지금 유로와 파운드가 강상세로 올라가주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엔화와 지금 달러 인덱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던져주고 있는 만큼 갭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9,235까지 메꿨던 부분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갭이 뜨자마자 그 당일날부터 갭 메꾸기를 스타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는 좀 다릅니다. 천연가스는 과상승 상태였고 그 과상승만큼 계속해서 매수 플레이에 대한 롱 커버링이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롱 커버링의 안전선이 9.200까지는 떨어져줘야 정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갭이 뜨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생긴 부분이 매도 방향으로 매집 물량들이 일주일간 추가적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실 갭의 제일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갭은 중간에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추세를 먹어 들어가기 굉장히 안정적인 포지션 구간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굳이 상승 가치가 없더라도 혹은 하락 가치가 없더라도 갭은 한번 메꿔주고 나서 본인들 청산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여러 구간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냈던 만큼 사실 이 갭을 공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간 위에 저항선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050에서 청산을 가져가셔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상승 보이더라도 140의 저항선이 있으니 140 뚫기 전까지는 갭 메꾸기 공략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기술적 매매이기 때문에 갭매국이라는 것 자체는 단기 기술적 매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지금 천연가스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약에 정말 이 갭을 노리고 싶다, 갭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40 라인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300까지 올라가는 구간, 이 사이 구간에서의 상승세를 먹어 들어가시는 게 낫지 굳이 지금부터 저 갭을 누군가 메꿔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현재 시점부터 들어가시는 거는 어제장의 하락세 한번 견뎌야 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100T가량의 이런 하락세를 견뎌야 되는 그런 자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 갭 전까지의 저항선 뚫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 열렸다. 그때 기준으로 매수 플레이 들어가시면 좀 간단한 수익 구간을 챙겨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정확하게 좀 시장의 맥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이 해외 투자 핫딜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이번 주부터 황금돼지회 이 첫 번째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해왕스타님은 골드 매수, 그리고 AG 시스템 스타님은 파운드 빅스 매수, 파운드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포인트 종목들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왕스타님 먼저 말씀 물어볼게요. 이 골드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결국은 좀 달러 인덱스가 더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이 해왕스타님이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자세하게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아직 달러가 변곡이 왔다, 조정이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에요. 최근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인데 이 강세 자체가 부딪히는 미치값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드릴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황 자체가 내일 이제 FOMC 회의록 공개 자체가 있는데 회의록 공개에서 이제 파월이 한 차례 언급이 있었던 만큼 또 한 번 대차 대조표 수정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고 뭐 지난주 언급 자체가 없었다면은 사실상 좀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1월 FOMC 회의를 기대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기약하기보다 12월 회의 내용 자체에서 이미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 입에서도 한번 구두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그럼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한번 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는데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골드 자체가 이제 스팬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이 구간대가 단순 조정 위치 값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노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번 골드 매수 포지션에 대한 대응 자체는 1270 초반대에서 매수를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익절 구간 자체는 당연스럽게 1300대 돌파가 되겠죠. 1300대 돌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단가를 크게 안 지셔도 상관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72라인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지 추세대에 부딪히는 과정만 좀 살펴보고 나서 내일 같은 케이스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될 거예요. 왜냐면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좀 이상적일 것 같고 이번 한 주 보시는 것 자체가 이 추세 때 부딪혔을 때 단숨에 이탈 관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에 대한 관점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놓이는지 이거 판단 뒤에 매수를 보시는 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지 추세대 자체는 지금 단가상으로는 이제 71 사이에서 72 사이에서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지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지지를 받는지 체크 이후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이 추세대 안에서 머물고 있는 현상 자체를 좀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매수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의록 내용도 어쨌든 간에 이제 달러 관련해 갖고 매도에 대한 기약 자체가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자체가 오히려 크게 보인다고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언급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골드 나스닥 이제 5일 값은 여러분들 전부 무포로 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저항 추세대 자체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작년 9월 이제 76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77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부터 내려왔던 마지노선 추세대예요. 최상단 추세대. 이건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오늘은 급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당일에. 근데 추세는 매수고, 부딪히는 건 급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는 거는, 추세가 매수기 때문에 한 차례 저항은 받고 추후에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사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이라고 하면요, 파동 자체가 3차례 부딪히는 거를 언급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1, 2차례 부딪혔죠. 제일 고점 대비. 여기가 마지노선 3차례예요. 부딪히고 한번 매도세가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다시 노리려면은 이 완전한 추세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볼 수 있다는 여건 자체가 놓여요.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오늘 저항 받고 다시 이탈했을 시 어디까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자, 일목균형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일봉균형표를 쭉 보면은 오늘 고점 대비 저항을 받고 급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만은 추후에 이게 다시 재이탈될 시 54라인까지 좀 적은 가능성이 굉장히 일단 시사가 돼요. 54. 근데 오늘 관점 자체는 조금 관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항 추세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대로는. 그럼 오늘 키포인트 자체는요, 5일 자체는 관망을 하고 이 추세대 자체가 저항을 받는지,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가 걸리는 타이밍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고 54단까지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매매를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5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이 정도만 언급드리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도 최근 추세대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늘 급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바이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는 오늘은 관망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면서 골드가 제일 안정적으로 손익비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1에서 73 사이 이 추세대 지지를 받는지 체크 이후에 그 다음날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고 고점 갱신 목표가로 매수를 보시는 게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나스닥 5일, 이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항을 받아서 이탈을 했다면 54라인까지를 좀 보시고요. 골드는 이 71에서 73까지 지지 라인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G 시스템사님, 이 파운드 빅스는 롱, 그러니까 매수, 그리고 이 파운드는 숏, 그러니까 매도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역시 아무래도 이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브렉시트 의회 표결로 이 변동성이 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간단히 좀 파운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브렉시트 전에 기간이 약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도 모멘텀이 슬슬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최근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가 올 수가 없는 가격대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는 매도 포인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들어갔던 매도 포인트가 지금 딱 2841이었는데 2841 맞고 나서 지금 어제장에만 거의 100T가량 떨어졌죠. 다행히 지금 오늘 이따가 베스트뷰 리뷰 드릴 때는 지금 4일보다 더 큰 지금 구리에서의 포지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베스트는 구리가 차지했는데 일단 어제장에 4일 포인트 드렸습니다. 한번 톡방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인트 기준으로 쭉 떨어져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 파운드가 어차피 다음 주 되면 헤지펀드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 베팅 들어간다.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지금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가결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그냥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 자체가. 그래서 영국 자체가 매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고 파운드 가치가 깨져준다면은 빅쇼트를 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손절가 대비해서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지션인 만큼 만약에 손절을 먹더라도 손절 보는 포지션이 100이라면은 100틱이라면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최소 500틱 이상의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결이 나온다면은 뒤늦게라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 전날에도 당연히 미리 처음에 매집 물량을 넣어 놓으셔야 되고 파운드 선물 거래가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로도 자금을 빼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딩을 그렇게 파운드에 대해서 소액 자금은 ETF 혹은 ETN으로 들어가시던 자금 배분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굳이 지금부터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고 뭐 운 좋게 어제 2841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버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좀 길게 트레이딩 가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운드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다 싫다. 이거 예측하는 게 다 싫다. 단 100틱의 손절도 아무리 500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파운드 VX로 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파운드 VX로 빼시게 되면은 당연히 변동성, 즉 거래량이 확대가 될 경우에 더 공격적인 상승세를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빠지더라도 제한선이 있습니다. 파운드 VX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VX 안정적으로 좀 매수, 최근에 장 올라오는 타이밍에 조금 추세를 만들다 보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파운드 VX에 대한 작은 배치가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VX, 그다음에 파운드 이 두 관점도 중요한데 제가 좀 갖고 온 종목은 좀 특이한 종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앞에 전에 지금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좋은 트레이딩 중 하나예요.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받침을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뭐 간단히 가이드를 드리면은 순수 그냥 골드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1268 그다음에 또 딥하게 떨어졌을 때는 한 번 더 1256에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골드가 아니고요. 골드보다 더 좀 안정적인 상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ETP, 해외 ETP를 제가 틀어놨죠.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베릭골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베릭골드는 원래 조지 소로스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파운드가 위험에 져 있을 때마다 자산 배분을 일부라도 최소 적어도 5% 정도라도 배분을 시켜놓는 상품입니다. 물론 전체 자산의 5%는 아니겠죠. 뭐 32조에서 5%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자산 운용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공격 자산 기준으로 5% 정도는 배분해두는 상품이 베릭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닝 거래소 상품이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만연할 때 매수를 해두셨다가 좀 위기가 앞두고 있는 이런 브렉시트라던가 혹은 정말 큰 대규모 대공황이나 혹은 뭐 경제 위기다 이런 시점 살짝 예측이 되고 있을 때 VIX가 뭐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상품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베릭골드보다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상품입니다. 베넥베투스 골드 마이너 ETF. 왜 이걸 추천을 드리느냐? 사실 베릭골드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나의 컴퍼니죠. 물론 이제 금광업체입니다. 베릭골드 같은 경우는. 근데 금광업체 단일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금광업체가 어떤 뭐 회계상에서 뒤에서 경영진이 어떤 배임이나 횡령을 들어갔다. 이러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근데 이 개별 종목들을 세트로 묶어 놓은 게 베넥, 벡터스, 골드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별 종목이 사고를 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비중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한 기업 가지고선 이슈성으로 상승세 하락세를 타실 필요가 없어요. 골드 자체의 모멘텀 그리고 플러스로 안전자산이 추구될 때 총 금광 거래량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 마이너스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트로 모아가지고 막 묶어놓은 게 이 베네피터스 마이너스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파운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일단 시장에 이슈만 되고 특정 모멘텀의 어떤 이슈로서의 하락 모멘텀, 뭐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일단 경제로서 위기다 이런 언급만 되어준다면은 무조건 상승 방향의 모멘텀을 타주는 게 이 마이너스 ETF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번에 터지게 될 경우에는 23선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지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드에서 굉장히 신기반기한 이름들을 오늘 좀 많이 해주셨는데 메리골드 등의 한마디로 ETF 자산 이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역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들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대응 방법은요. 이 해왕스타님과 AG시스템스타님의 무료 톡방에 들어가셔서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 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의 베스트
베스트픽은요. 이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이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AG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네, 사실 아까 파운드를 이긴 종목이 뭐냐 했을 때 좀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 수 있었을 텐데 파운드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구리의 2.5925선 이 친구가 굉장히 깔끔하게 한 틱만 밀렸다가 그대로 쭉 지금까지도 현재 상승세를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오늘 베스트 픽을 가져와 봤고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5925선 기존에 지금 1시 40분부터 약 3시가량의 연속된 지지선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골드 자체 시황이 매수 플레이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잠깐 떨어져주는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안정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었기 때문에 5925에서는 선을 드렸던 부분이고 쭉 새벽장에도 더 올라간 만큼 장기 홀딩 가지고 가능한 종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 한번 타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리에 대해서 이제 매수 베스트 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019년 이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던 해외 ETF, 이 신기반기한 얘기해 주셨던 이 메리골드 등의 ETN을 뭐 투자하시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던 간에 이제는 해외 투자는 절대로 빠일 수 없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요, 이 국내를 넘어섰고 최근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보다 이 브라질의 증시가 훨씬 더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왕스타님과 AG스타님의 이 무료 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스태프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